반갑습니다. 오늘은 크리스탈 팰리스와 리버풀의 커뮤니티 실드 경기 리뷰입니다. 리버풀은 3선에서의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소보슬러이와 커티스 존스가 호흡을 맞추었는데요. 경기 전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장면 때문입니다. 프림퐁이 전진하는 리버풀의 비대칭 지공 전개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늘 하던 대로 중앙을 막는 5-2-3 미들블록을 선택하였습니다. 리버풀의 불안한 3선 조합이 팰리스의 오각형 안에 위치한 상황. 판다이크가 소보슬러이에게 패스합니다. 소보슬러이는 돌아서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커티스 존스에게 원터치 패스. 팰리스가 형성한 좁은 오각형 속에서 커티스 존스 역시 원터치로 리턴 패스합니다. 마치 폭탄 돌리기를 연상시킵니다. 3선 조합에 대한 걱정이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 패스가 끊기면서 이스마일 라사르가 역습을 시도합니다. 공을 끌고 라인 간격 사이로 진입한 이스마일 라사르는 왼쪽으로 패스를 하려다가 한 템포 늦게 전진하는 다니엘 무뇨스의 오버래핑에 응답합니다. 코디 악포가 따라가지만 무뇨스가 훨씬 빠릅니다. 두 선수의 속도 차이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윙백 투 윙백, 무뇨스의 날카로운 크로스는 타이링 미첼에게 향합니다. 그러나 슈팅은 살짝 빗나갑니다. 아르네 슬롯 감독 역시 3선에 대한 우려가 많았을 것입니다. 일단 오른쪽 풀백이 전진하는 기존의 전술은 유지하되 팰리스가 형성한 중앙 오각형의 측면을 공략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왼쪽에 다수의 선수를 배치하였는데요. 이때 중앙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 소보슬러이는 오각형 밖으로 빠져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왼쪽 측면 공략은 그때 상황에 따라 유기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때론 중원에 아무도 배치하지 않으면서 팰리스의 오각형을 무의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한쪽 측면으로 상대를 당긴 뒤 대각선 전환 패스도 가능하겠죠. 경기 극초반 소보슬러이가 오각형 밖으로 빠져나와 라볼피아나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판다이크에게 패스하는 사이 케르케즈는 전진합니다. 비르츠 역시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판다이크의 패스를 받습니다. 이후 케르케즈가 전진하면서 학포와 위치를 바꾸는데요. 비르츠는 여전히 좌측면에 위치합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중앙 오각형을 유지하느라 비르츠에게 공간을 허용합니다. 완전히 자유로운 비르츠는 에키티케의 침투에 완벽하게 응답하고는 영리한 오프더볼 움직임으로 에키티케의 리턴 패스를 받습니다. 이후 좁은 라인 간격 사이에 에키티케에게 또다시 리턴 패스. 에키티케의 정확한 슈팅은 리버풀의 선제골로 연결됩니다. 이번에는 케르케즈가 직접 공을 끌고 올라갑니다. 비르츠 역시 오각형의 측면으로 내려옵니다. 선제 실점 장면과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자 크리스탈 팰리스의 선수들이 반응합니다. 중앙 오각형을 깨고 오른쪽 측면으로 쏠리는데요. 이때 소보슬러이가 중원에서 빠져나와 패스를 받습니다. 압박받지 않는 상황에서의 소보슬러이의 킥은 대단합니다. 살라가 미첼을 끌고 중앙으로 들어가면서 반대편 측면에 공간을 만듭니다. 전진하는 프림퐁에게 대각선 패스가 배달됩니다. 이후 프림퐁의 크로스는 절묘한 궤도를 그리며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리버풀의 두 영입생 에키티케와 프림퐁의 공식 경기 데뷔골입니다. 전반전 리버풀은 경기 주도권을 잡으면서 65%의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슈팅 시도는 오히려 크리스탈 팰리스가 하나 더 많았습니다. 이제 팰리스의 공격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딘 앤더슨 키퍼가 롱킥 처리하는 상황. 리버풀의 압박 선수는 4명, 그런데 코디 악포가 보이지 않습니다. 핸더슨 키퍼의 킥이 프림퐁에게 향하자 비르츠와 소보슬러이가 근처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프림퐁의 헤더는 비르츠를 지나쳐서 하필 아담 워튼에게 연결됩니다. 이때 포백을 보호해야 할 커티스 존스는 에제를 잡고 있습니다. 낮은 위치에 또 다른 선수 코디 악포는 무뇨스를 의식하면서 리버풀의 라인 간격이 벌어집니다. 양발 전진 패스가 가능한 아담 워튼은 그 사이 공간으로 침투하는 이스마일 라사르를 놓치지 않습니다. 사르는 카마다 다이치에게 원터치 패스. 라인 간격 사이에서 골문을 바라보게 된 카마다는 침투하는 마테타에게 정확한 스루 패스를 찔러 넣습니다. 완벽한 1대1 기회. 리버풀은 알리송 키퍼의 빠른 판단으로 위기에서 벗어난 듯 했지만 이 공은 이스마일 라사르에게 흘렀고 판다이크가 박스 안에서 반칙을 범하며 페널티로 실점을 허용합니다.
전술판으로 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윙백이 전진하는 크리스탈 팰리스의 325를 상대로 리버풀은 수비 시에 학포를 낮은 위치로 내립니다. 커티스 존스는 하프 스페이스의 에제를 마크하고 비르츠와 소보슬러이는 팰리스의 투미드를 막는 형태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공격의 핵심인 에제와 무뇨스에게 맨투맨을 붙이면서 중앙을 틀어막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방금 보셨듯이 라인 간격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은 단점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학포가 내려가면서 전방 압박 숫자가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백라인에서 수적 우위인 크리스탈 팰리스의 롱킥을 허용하기 쉬운 상황인데요. 이때 지금처럼 무뇨스와 학포의 공중볼 경합 상황은 키가 큰 학포에게 유리하겠죠. 그런데 만약 이렇게 뒷공간을 공략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학포보다 속도에서 우위인 무뇨스가 위협적인 크로스를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경기 장면입니다. 타이링 미첼이 스로인을 시도하는 상황인데요. 다니엘 무뇨스가 전진하자 학포가 이를 의식합니다. 스로인을 받은 에제가 수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무뇨스에게 뒷공간 패스를 뿌립니다. 학포가 따라가 보지만 무뇨스가 훨씬 빠릅니다. 학포는 무뇨스의 크로스를 전혀 통제하지 못합니다. 윌 휴즈와 타이링 미첼이 겹치며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매우 위협적입니다. 이번에는 마크 게이가 뒷공간으로 패스합니다. 이번에도 코디 학포는 무뇨스와의 속도 경쟁에서 완전히 밀렸습니다. 만약 팀을 떠난 루이스 디아스가 이 역할을 수행했더라면 이런 위기 장면이 많진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무뇨스의 날카로운 크로스. 마테타와 사르 옆을 스치고 지나가면서 팰리스는 동점을 만들지 못한 채 전반을 마무리합니다. 후반전의 크리스탈 팰리스는 다른 방법을 선택합니다. 학포가 무뇨스를 막기 위해 내려갔을 때 발생하는 공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오른쪽 스토퍼 크리스 리처즈가 저 공간으로 공을 직접 운반하거나 혹은 다른 선수가 저 위치에서 공을 받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전진 패스 능력이 뛰어난 아담 워튼이 가장 위협적이었습니다. 이제 후반전입니다. 윌 휴즈가 전진하는 크리스 리처즈에게 패스. 학포는 무뇨스를, 소보슬러이는 워튼을 막느라 크리스 리처즈의 운반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크리스 리처즈가 공을 끌고 한참을 더 전진하자 학포가 무뇨스를 포기하고 달려드는데요. 이때 무뇨스를 향한 리처즈의 패스가 빗나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 후반전 경기 주도권은 크리스탈 팰리스에게 넘어옵니다. 이번엔 워튼이 리처즈에게 패스하자 소보슬러이가 과감하게 압박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소보슬러이의 마크에서 벗어난 아담 워튼은 우측면으로 빠져서 패스를 받습니다. 이후 또다시 벌어진 라인 간격 사이에 위치한 이스마일라 사르와 원투 패스로 여유를 만들고 뒷공간으로 침투하는 마테타에게 기가 막힌 패스를 찔러줍니다. 이번에도 알리송 키퍼가 빠르게 나와 처리했지만 크리스탈 팰리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결국 리버풀은 2장의 교체 카드를 선택합니다. 커티스 존스 대신 그 위치에 엔도 와타루를 투입하였고 에키티키를 빼고 맥칼리스터를 집어넣으면서 학포를 높은 위치에 배치합니다.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 선수들은 재미를 봤던 그 공간을 활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코디 학포가 전진 배치되면서 이제 무뇨스를 막아야 할 선수는 케르케즈인데요. 학포보다 제공권이 약한 케르케즈는 공중볼 경합 시 무뇨스에게 우위를 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교체 투입된 맥칼리스터의 하프 스페이스 방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교체 이후 제자리를 찾은 코디 학포는 라크루아의 패스에 반응합니다. 이제 크리스 리처즈는 볼 운반으로 재미를 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무뇨스를 케르케즈가 맡고 있는데요. 이후 라크루아는 뒷공간이 아닌 무뇨스의 머리로 오른쪽 대각선 패스를 시도합니다. 무뇨스가 공중볼 경합에서 승리하면서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에 사르에게 헤더를 떨궈줍니다. 하지만 맥칼리스터의 반응이 빨랐습니다. 불과 몇 초 지나지 않은 상황, 다시 한번 무뇨스의 머리를 향한 오른쪽 대각선 패스. 이번 공중볼 경합은 누가 승리했다고 하기 애매합니다. 세컨볼 역시 애매한 위치에 떨어지면서 맥칼리스터도 볼 탈취에 가담하기 위해 전진합니다. 그런데 혼전 상황에서 소유권을 가진 건 크리스탈 팰리스입니다. 아담 워튼은 맥칼리스터가 하프 스페이스를 비우고 전진한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뒷공간을 향하는 이스마일라 사르에게 완벽한 침투 패스.
그리고 마침내 크리스탈 팰리스가 알리송 키퍼를 1대1 상황에서 뚫어내면서 경기의 균형을 맞춥니다. 결국 90분 내에 승부를 가리지 못한 양팀은 승부차기로 향합니다. 1번 키커 모하메드 살라의 실축, 모자를 쓴 딘 앤더슨의 2차례 선방. 크리스탈 팰리스는 창단 첫 커뮤니티 실드에서 우승하면서 기분 좋게 시즌을 시작합니다. 반대로 놀라운 여름 이적 시장을 보낸 리버풀은 다소 찝찝한 출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영입된 선수들의 활약은 분명한 위안거리입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축구공학자 탑샷이었습니다.